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자, 앞에서 분수함수의 역함수 구하면 뭐 나왔지? 분수함수 나왔지?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분수함수였습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의 일부분 나와요. 함수의 일부분. 제가 직접 한번 구하는 거 보여드릴게. 자, y는 루트 x다 라고 하면 x가 0 이상에서 정의되고 그때 치역은 0 이상으로만 나오지. 우리가 이미 다 구해봤으니까. 자,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뭐 x, y 자리 바꾸시고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역함수지. 맞습니까? 이게 역함수인데 애초에 우리가 함수단원에서 배우기를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었고 이쪽으로 가는 걸 F라고 했을 때 이 반대편으로 가는 걸 F 인버스라고 약속을 했죠. 그럼 원래 함수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치역이지. 치역인데 역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정의역이죠. 정의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된다. 따라서 2차 함수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일부분만 그려내시면 된다 라는 거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럼 구하는 건 대부분 어렵지 않아. 구하는 건 대부분 어렵지 않고 식 정리만 잘 하시면 되는데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건 실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한 문제에 무리함수와 2차 함수가 다 한 문제 안에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1순위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수학을 하면서도. 둘은 반드시 역함수 관계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문제를 접했는데 무리함수가 하나 fx, 하나가 gx, 뭐 2차 함수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둘은 역함수 관계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역함수 관계인 게 확인이 되면 y는 x에 관하여 대칭성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게 유형 자체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그냥 역함수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동해서 적절히 평행이동해서 겹쳐낼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 역함수 관계뿐만 아니라 플러스 평행이동해서 겹쳐낼 수 있는지. 이것까지 확인해 주기를 당부하고. 그럼 평행이동해서 겹쳐낼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모양이 같다는 얘기니 다르다는 얘기니?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같습니다. 모양이 같음을 이용해서 여기는 뭐 끼어다 퍼즐처럼 끼어다 맞춰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니까 반드시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앞에서 했던 거 복습인데 F랑 G가 서로 역함수면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관계식들이 있었죠. FG, X도 X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일단은 역함수를 직접 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직접 구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 직접 구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드물고 보통은 이걸 제일 많이 이용하죠. FA가 B면 앞에서도 다 이용했던 거예요. F 인버스 B는 A. 맞지?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는데 증가함수면 역함수와의 교점이 있다면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x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감소함수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지. y는 x가 아닌 다른 점에 다른 곳에 교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되고 일단 정리하면 첫 번째 x, y 자리 바꾸고 정리하면 그게 역함수야. 역함수인데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라는 것과 한 문제에 무리함수랑 2차 함수가 동시에 있으면 역함수인 거 꼭 확인해 달라는 것과 확인이 끝났다, 역함수다 라고 하면 y는 x를 먼저 그리시고
대칭성을 이용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증가함수면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고 감소함수면 없을 수도 있다고. 일반적으로는 y는 x 위에 있지만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더라 라는 거고, 여기 대표적인 문제는 뭐 제가 211번으로 볼게요. 209번보다는 화수고 문제로.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무리함수에 대해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시작점 3분의 2, 콤마 3의 스타트고 x의 개수 부호 음수, 근호 앞에 부호도 음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뭐 좌표평면에 굳이 그려내지 않더라도 정의역은 3분의 2 이하에서 정의되는 거 맞고, 실제 가능한 함수값도 3 이하로 나오는 것도 맞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2, 3분면은 지나지 않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않는다라고 물어봤으면 y절편 하나 더 구해보시면 되죠.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니까 1 나오죠. 지금 여기다 0 집어넣으면. 그럼 최종적인 그림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3분의 2, 3에서 스타트를 해야 되고 y절편이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2, 4분면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무조건 지나죠. 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함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평행 이동했니? 3분의 2만큼 평행 이동했겠지. 조금 뭐 이거 부호만 주의해 주시면 디귿도 틀리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리을, 이제 역함수를 얘는 직접 구해보란 얘기죠. 역함수를 제가 직접 구해보면 얘는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될 것 같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x, y 자리 바꿔볼게. 얘 1로 넘기고 x 1로 넘기고, 자,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 그럼 이거 제곱하면 3-x제곱이나 x-3의 제곱이나 똑같죠.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자, 6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지. 일단은 함수 자체도 틀렸으니까 글려 먹었고,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정의역은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일단 함수식이 틀렸으니까 릴은 틀렸고, 아주 독특하지만 그냥 기억만 참인 문제가 되겠고, 이 패턴의 문제는 뭐 212번, 213번, 그 다음에 1, 2, 3, 4, 5로 물어보면 214번, 15번 다 똑같은 문제예요. 다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건 뭐 218번 정도인데, 이거는 과제로 먼저 열심히 해보시고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이제 무리함수의 역함수, 함수값 구하는 거 한번 보자. 이것도 제가 좀 얼처없이 푸는 친구들을 몇 번 봐서 그냥 쉬운 문제인데 한번 볼게. 수학은 항상 이쁘고 간결하게 풀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자, 다음 함수 fx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3,2를 지난다라고 했어요. 이거 역함수를 구해야만 할까? 아니죠. 이 그래프가 3,2를 지난다는 얘기는 일단 f3이 2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역함수도 3,2를 지난다는 얘기는 f 인버스 3도 2라는 얘기지. 역함수를 구했다 치고, 그럼 얘를 원래 함수로 표현하면 f2가 3이라는 얘기죠. 맞죠? 그럼 끝났네. F3이 2니까 F3이면 3 집어넣은 거, 얘가 2, 그럼 3A 플러스 B는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F2가 3이니까 F2는 요게 3. 이거 연립하시면 되죠. 빼면
자, 이렇게 나오지. 뭐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냥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혹시 계산해서 이것도 뭐 여러분들 다 잘 계산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 정도만 보여드릴게. 227번으로. 자, 이것도 자꾸 뭐 이런 애들도 역함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F 인버스 역함수에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지? 네, 맞습니까? 그럼 원래 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원래 함수에는 4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F4는 그냥 여기다 4 때려 넣으면 되죠. 5지. F 인버스 A가 5니까 F5는 그대로 A가 되겠고요. 다시 5 집어넣으시면 4 플러스 루트 2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첫 번째 간결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게 4라고 했는데 양변에 F라는 연산 한번. 그럼 이거 무슨 함수? 괄호는 조금 대충. 항등함수. 그죠? 그 다음에 다시 F라는 연산 한번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그냥? 항등함수니까 A죠. 맞습니까? 그럼 F4는 저기다 집어넣으면 그대로 5고요. 그럼 F5가 A니까 뭐 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방식인데 식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는 이제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고 됐죠? 자, 여기는 일단 풀 수만 있나 볼게. 231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231번 4,3의 스타트죠. 여기는 일단 비어 있겠고 x의 개수의 부호만 음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뭐 y좌 표현이 필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2차 함수의 일부분이겠지. 대칭축은 지금 a입니다. a고 위로 볼록이에요. 이렇게. 이 문제를 뭐 그냥 대충 푸신 분도 있겠지만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거야. 실수 전체 R에서 R로의 함수니까 정의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지.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 치역이 다 실수 전체가 나와야 되는 거지. 실수 전체에서 전체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 치역이 모두 실수 전체란 얘기예요. 그럼 절대 이 2차 함수의 일부분을 제가 그려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되죠. 이 사이에 함수값이 안 나오니까 일단 어디 붙어 있어야겠어? 여기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여기 붙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죠. 쭉 내려가야 되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됩니까? 안 됩니다.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 2차 함수가 반드시 4,3을 지나야만 하지. 얘가. 맞아? 그럼 4-a제곱은 1이고요. 그럼 a는 뭐 그냥 암산하시면 5 또는 뭐 나와? 3이 나오겠지? 뭐가 답일까요? 3이지 3. 3이지. 오면 왜 안 되냐면 오면 대칭축이 5니까 여기를 지나긴 하지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칭축이 얘보다 왼편에 있어서 원래 함수 자체가 여기 3 어딘가 대칭축이 있고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 골라주시면 되고 4번 아니에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이제 대표 문제. 여기서는 제가 뭐 두 가지만 강조를 하고 싶은데 항상 역함수와의 교점에 관한 문제는 늘 나옵니다. 그냥 매해 100%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나는 이거는 좀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증가함수인지. 그럼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문제에 함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함정이 없는 경우. 그리고 역함수를 직접 구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 자, 다음에 그래프. 쟤는 시작점은 마이너스 3, k의 스타트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나가는 증가함수죠. 그럼 당연히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선분 a, b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여기는 앞에랑 비슷한데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식을 작성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야. 최대가 되는 그림 상황을 예상을 하고 그때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k 값에 따라서 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겠지. 작아지면 내려가고. 맞죠? 자, 그럼 제가 y는 x라는 보도선을 그려볼게. 증가함수고 역함수도 안 구할 거잖아. 자, 그럼 마이너스 3이 여기쯤 어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스타트한다. 예를 들면 여기서 스타트하면 이런 식으로 두 번 만나겠죠. 만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도 두 번 만나겠지. 뭐 여기 어딘가 그리더라도 이렇게 두 번 만날 것 같아요. 그럼 이때는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길이가 이게 되겠고 이때는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지. 더 올려야 교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올리면 될까요? 딱 여기 지날 때 이렇게 그려질 때가 교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크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 상황을 예상하고 풀어내는 문제야. 어떤 식이 아니라. 그럼 결국 시작점이 어디여야만 하니? y는 x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3,3이어야만 하죠. 이거란 얘기고. 그러면 fx는 얘입니다. 그 다음엔 얘랑 뭐랑 연립해야 돼? y는 x랑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는 x라고 두고 풀겠지. 자,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9, 3 뺐으니까 6. 맞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나오네? 이 그림 좀 잘못됐죠,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되게 미세하게. 아무튼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당부할게. 점과 점 사이 거리 좀 쓰지 마시오. 점과 점 사이 거리 좀 쓰지 마시고 그걸 써야 할 때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게 y는 x야. 여기가 2고 여기가 5면 이 거리 바로 나와야지. 몇 루트 몇이야? 3루트 2지. 왜 3루트 2야? 기울기 1이잖아. 1대 루트 2. 오케이? 저는 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풀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x 좌표의 차를 이용해서 a, b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해요. 쉬운 문제는 상관없어. 쉬운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어려운 문제는 내가 x좌표밖에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y좌표를 구하거나 표현하기가 좀 버겁거나 뭐 계산이 아무튼 더러운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저렇게 구하는 방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그 아래, 그 다음 235, 36, 37 다 똑같아. 다 똑같으니까 그냥 같은 방식으로 풀어내면 된다라는 거고
저는 아까 제가 말로 설명한 부분 243번 동사항고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일단 저는 풀지 않겠고 과제로 남겨드릴 거고 기본이 되는 문제를 볼게. 245번. 자, 문제를 그냥 내가 딱 봤어. 뭐부터 해야 돼? 훈련이 돼 있나 보자. 뭐부터 해야 되지? 볼 것도 없이. 볼 것도 없이 1순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2차 함수고 무리함수면 무조건 역함수 관계인지 먼저 확인하라고. fx 그리고 gx 그리고 이게 아니고 한 문제에 동시에 2차 함수랑 무리함수가 있는 순간 역함수 관계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저는 빠르게 확인해 볼게. x, y 자리 바꾸고 양변 제곱하시면 자, 4 넘기고 3으로 나누면 역함수 관계 맞습니까? 맞지? 근데 이거 서술형이잖아. 서술형에서는 이것까지 보여주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정도 멘트 달아주시면 돼. f와 g는 서로 역함수이므로. 그 정도만 해도 선생님은 역함수 관계인지 확인했구나. 다 이해하실 거야 아마. 아주 특별한 선생님이 아닌 이상.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역함수 관계인 거 전 확인이 끝났어요. 아주 그냥 클래식한 문제예요. 역함수 냅다 주어졌고 그럼 나는 이 이차함수를 볼게. 꼭지점은 0,-3분의 4죠. 그 다음에 x절편을 대충 암산해봤더니 분자가 0이 되는 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뭐 여기 어딘가 지날 것 같습니다. 0 이상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fx. 그 다음에 gx는 역함수. 뭐 이걸로 봐도 시작점은 마이너스 3분의 4,0이고 이렇게 나갈 텐데 나는 역함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바로 y는 x라는 보조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문제 정확히 똑바로 읽고 푸셔야 돼. x축과의 교점인지 y축과의 교점인지 fx랑 gx와의 교점인지. 여기서 실수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제가. 자, 일단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습니다. 증가함수니까 반드시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Y는 X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Y는 fx가 이게 지금 fx죠.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어요. Y축과 만나는 점이 아니라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는 아까 구해봤죠. 2,0이었지. 그 다음에 gx가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는 반대로 0,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다. 사선식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로열구에서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사선식이 제일 편할 것 같아. A점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을 해볼게. 이 2차 함수랑 x랑 연립. 계산도 아주 심플합니다. 4 또는 마이너스 1이죠. 양수니까 여긴 4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넓이는 우리 학교는 사선식을 안 가르쳐줬다라고 하면 그냥 선분 사이의 거리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고안하셔야 되겠고 우리는 사선식을 써도 좋다. 뭐 가르쳐주는 학교다. y좌표만 다 2씩 빼볼게. 그럼 얘는 원점이 될 거고 y좌표만 2 빼면 이렇게 되겠고 y좌표만 2 빼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2분의 1 절대값 x좌표 y좌표 곱한 거 빼기 x좌표 y좌표 곱한 거. 뭐 이 방식이 답은 제일 순식간에 나오겠죠. 일단 답은 6이고 됐습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시간을 드릴게. 247번 한번 풀어보세요. 247번을 보면 근데 약간 오타 있습니다. 문제. 여러분들 문제 여기 4x라고 돼 있을 텐데 너무나 당연하게 4y예요. 여기만 수정. 있으니까 여기 그대로 제가 볼게요. 자, 원래 이 문제 추천은 위에 적혀 있죠. 15년 고2 6월
나영 26번 바꿔서 낸 거고 실제 모의고사보다 여기 훨씬 좀 어렵게 냈습니다. 자, 마찬가지에도 2차 함수랑 무리함수가 한 문제에 동시에 주어졌으니 나는 역함수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볼게. 아마 여러분도 확인을 해 보셨을 텐데 x, y 자리 바꾸고 양변 제곱하면 이놈의 1 부분이 역함수지.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역함수야 아니야 그럼? 역함수는 아니야. 역함수는 아닌데 이거 평행 이동해서 겹쳐낼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2차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같음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무리함수인데 y는 x에 관해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걔를 적절히 평행 이동하면 정확히 겹쳐내진다는 얘기죠. 여기 아까 y를 수정하라고 했어요. y를 수정해 주시고 그럼 제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교점도 다 주어졌어요. 내가 구한 게 아니라 a는 마이너스 3,4라고 주어졌고 얘는 5,2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시작점은 지금 1,0이고 아까 전원은 마이너스 1,0이죠. 꼭지점이. 맞아? 그럼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이걸 y는 x에 관해 대칭 이동하면 이런 이차함수 되지 않겠어요? 역함수? 이놈의 1 부분을 그린 거지. 근데 이걸 적절히 평행 이동하면 꼭지점 여기 딱 오게 하면 정확히 겹친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만 받아들이시면 돼. 안 겹치면 못 풉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둘러싸인 부분이 요거예요. 그냥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를 딱 회전시키고 이렇게 딱 이동하면 얘랑 겹쳐지는 모양이란 얘기죠. 그럼 칸수만 맞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칸수가 편의상 칸수라고 했는데 몇 칸이야 지금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아? 이쪽도 여기 x좌표 마이너스 3이니까 2칸, y좌표 4니까 4칸이죠. 그럼 잘라다 붙여야 돼요. 잘라다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나오게 잘라다 붙이셔야 돼. 저라면 이렇게 잘라다 붙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긴 좀 취향차가 있는데 요렇게랑 요렇게를 봤을 때 회전해서 평행 이동하면 겹친다며. 그리고 4칸, 2칸 정확히 뭐라고 해야 돼? 활골 비슷한 요 모양을 이 모양과 넓이가 같겠죠. 그지 않습니까? 같은 거 사실 같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같으면 잘라다 여기다 갖다 붙여. 이거 잘라다가 이쪽에 탁 갖다 붙이면 이쪽은 잘랐고요. 요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 요런 도형 나오겠죠.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사각형. 그럼 이 사각형을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냐? 저라면 이렇게 구할 것 같아. 이 사다리꼴을 먼저 구하고 요 삼각형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저 사다리꼴은 4, 2 더하고 6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x좌표 5고 마이너스 3이니까 8이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2분의 1이지. 2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고 얘도 당연히 4겠지. 똑같은 도형이니까. 그럼 24에서 4 두 번 빼면 되지. 16. 맞죠? 이것도 띄어다 붙이는 것도 요령이 좀 생겨야 돼요. 엄한데 띄어다 붙이면 안 됩니다. 문제 막 계산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 자, 여기까지 돼. 다시 혹시 그림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처음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지금 원래는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면 이거랑 이거가 같다는 얘기죠. 같고 4칸, 2칸이니까 직선으로 이었을 때 요 찡겨 있는
요 넓이랑 요 넓이도 같아야만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오늘의 라스트다. 무리함수와 직선과의 관계. 자, 무리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뭐 가장 일반적인 무리함수 이런 애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한 번 만나는 거고, 이렇게 그려도 한 번 만나는 거고, 이렇게 그리면 두 번 만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만나는 거죠. 결국 무리함수랑 교점은 맥시멈 두 개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등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판별식을 작성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확히 보여드리면 누군가 어떤 학생이 저 무리함수와 다음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우리가 1학년 1학기다 라고 하면 일단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을 하겠지. 그리고 난 뭘 할 거냐면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왜? 근호를 걷어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 근호를 걷어냈더니 2차 방정식이네. 그럼 판별식은 이거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0보다 크면 되겠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대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뭐 현재 교육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이라서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랑 비슷해요. 예시를 들어드린 내용이랑. 이런 애들은 방정식이야. 근이 2죠. 근데 내가 도중에 보면 제곱을 했어요. 저 식을 정리함에 있어서 제곱을 했어요. 제곱을 하면 뜬금없이 어떤 근이 나와? 마이너스 2라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근이 나왔지. 이런 걸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무연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식을 바꿨기 때문에 이 식에서도 제곱을 하고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 2차 방정식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판별식은 작성하시면 안 돼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근을 포함할 수도 있으므로 판별식은 작성하면 안 된다. 참고로 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곱을 해버리면 이 무리함수랑 직선의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무리함수가 원래는 이렇게만 그려지는데 이쪽도 있다라고 가정한 결과가 나와요. 이쪽도 있다라고 가정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뭐 더 이상 논리적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다만 언제는 가능할까? 접할 때는 가능합니다. 접할 때는 이 아래쪽 모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여전히 요 해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접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냥 일정 부분 암기하셔도 돼. 현재 교육과정에서 많이 사라진 부분이니까 그냥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관계를 구할 때 판별식을 냅다 쓰시면 안 되고 접하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더라. 그럼 또 어떻게 푸냐? 또 결론은 똑같아요. 또 그림이지 뭐. 그래프. 나는 저 그래프를 그려볼게. 여기는 다 그래프예요. 다. 루트 x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0에서 스타트하고 y절편은 1입니다. 그럼 제가 좀 오버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x 플러스 k가 얘랑 두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지금 한 번 이쪽 어딘가에서 한 번 만나다가 처음 딱 여기 지날 때 이게 k가 1일 때죠.
그냥 그림에서 알 수 있어요. 맞지? 그 다음에는 얘보다 살짝 위로 그려도 몇 번 만나? 2번 만나겠지. 뭐 하기 직전까지 2번 만납니까? 접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2번 만나지. 지금 K 값이 이 직선에서 Y절편인데 요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려지면 2번 만난다는 얘기야. 그럼 접할 때를 구해야 되니까 접할 때는 제가 판별식 써도 좋다라고 했어요. 이건 좀 받아들이자고. 일정 부분. 자, 4K제곱에 4K제곱 뺐으니까 2창 없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 즉 K가 4분의 5일 때죠. 연두색처럼 그려질 때는 4분의 5일 때입니다. 마지막에는 등호 관계만 주의하시면 돼. 1일 때는 2번 만나 안 만나? 만나지. 근데 4분의 5일 땐 2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이쪽엔 등호 빠져야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절대 판별식 쓰시면 안 돼요. 판별식 쓰시면 안 되고 다 그림 그린다 라는 것만 잘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또 까먹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뭘로 볼까? 어차피 질문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 앞에 동산고 문제랑 비슷하니까 26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136번 한번 봐봐. 책으로 37페이지죠. 37페이지 보시면 136번에 동산고 문제 하나 있어요. 무리함수 y는 3루트 x 어쩌고 저쩌고 있죠? 얘랑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제가 그때 출처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1900 후반년도 수능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2000학년도 수능이더라고. 자, 이거 일단 앞에 동산고 문제랑도 비슷하고 교과서에 비슷하게 소개되어 있는 애들도 많습니다. 학교도. 자, 2,3이 그래프의 스타트하는 지점이고 뭐 대충 제가 뭐 이렇게 그려볼게. 자,
자, 이때 두 점 PQ에 대하여 PQ의 중점의 y좌표가 5다라고 했어요. 뭐 여기 어딘가 5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있대. 자, PQ와 평행하고 마이너스 8,1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앞에 동상고 문제는 그냥 기울기 구해달라고 했고, 그럼 먼저 저는 교과서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내 점 모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 주어진 힌트는 y좌표의 평균이 5 나오면 되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돼요? 근데 A, B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 무리함수 위의 점이니까 B는 X좌표가 A일 때 Y값이 되겠고, D는 X좌표가 C일 때 Y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는 PQ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PQ의 기울기는 A-C분의 B-D죠. 자, 맞아요. 자, 그럼 나는 얘를 B와 D에 관한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좀 바꿔서 표현해 볼게. 얘는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양변 제곱해 봅시다. 제곱하고 빨리 정리할게.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지. 맞아? 이제 여기다 대입. A-C. 얘에서 얘 빼면 2는 날라가고 이렇게 되죠. 합차 공식. 얘랑 얘랑 더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3은 날라가고 이렇게 되죠. 자, B 플러스 D는 지금 10이니까 결국 기울기 4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지? 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직선을 구하면 되는데, 사실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내가 학생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 풀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아시는 건 좋은 거니까. 지금 두 점 PQ를 임의로 잡은 거지. 임의로 잡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의 y좌표의 중점이 5라고 했어. 5라고 했으니까 항상 성립하니까 문제를 냈겠지 아마도. 이건 그냥 편법이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저는 객관식 시험은 늘 말씀드리지만 답 맞추는 놈이 장땡이야. 그냥 여기 y좌표가 6, 4라고 해볼게요. 그럼 y좌표의 평균 5 나오는 거 맞지? 6, 4가 왜 갑자기 나? 그냥 계산 편한 거 골랐어. 그럼 얘가 6이 될 때 x값 구할 수 있죠. 얼마? 11. 4가 될 때 x값 구할 수 있죠. 얼마? 3. 그럼 어떤 PQ를 잡더라도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출제자는 출제했을 거고, 11 빼기 3분의 6 빼기 4 하면 기울기 4분의 1이라고 얻어낼 수 있지. 일단 답만 구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점을 당신들이 어떻게든지 잡아서라도 풀어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당연히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풀라고 나온 거야. 근데 식이 좀 복잡하고 떠올리기가 힘들잖아. 2000학년도 수능 문제를 한 번이라도 접해본 분들이면 개쉽네 하고 풀겠지만 나머지는 분명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답을 맞추는 게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작성을